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에 나와 있습니다. 평택까지 온 이유, 저 뒤에 보이는 이스즈 엘프를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와 함께 한번 타보시죠. 엘프의 외관은 사실 현대차 마이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3.5톤 모델과 굉장히 똑같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방향 지시등, 뭐 폭등, 그 다음에 헤드램프, 안개등, 주간주행등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뭐 로고,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엔진을 여기에는 5.2L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뭐 현대 마이티와 비교해서는 배기량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마력은 좀 더 높은데요. 실제 재원상 토크는 마이티가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성능에서는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용차만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제 이게 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거치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껴야 이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부터 볼게요. 하부 연료 필터, 그 다음에 유로6로 인해서 에드블루가 장착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연료 탱크, 배터리가 위치합니다. 나름 실질적인 성능 평가를 위해서 500kg 짜리 콘크리트 큐브 7개를 달았어요. 3.5톤. 여기 이제 SCR 장치랑 DPD 장치, 이제 DPD 같은 경우에는 PM,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SCR 장치는 지수산화물을 걸러주는 장치가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유로6 때문에 굉장히 이제 3.5톤도 뭐 다양한 장치들이 기본 장착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는 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위쪽에 수납 공간, 그리고 이러한 컵홀더가 위치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수납 공간이 여유롭다, 컵홀더가 4개 있다, 그리고 여기 요 뒷부분에 이렇게 뭐 간단한 우산이라든가 가방 등을 둘 수 있는 공간들, 요 공간들 있고, 요쪽 끝에 도어에 재떨이, 그리고 사이드에 뭐 간단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그리고 자동화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6단 수동이고요. 좀 특징적으로 6단 수동 배치가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중립에서 위아래로 4단과 5단이 되어 있는데, 느낌을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2단 출발을 하려고 하다가 후진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단을 넣어야 되는데 뭐 3단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버튼의 기능들 좀 보겠습니다. 뭐 안개등 버튼, 전방 안개등 버튼이 있고, 후방 안개등 버튼은 다이얼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요 끝부분을 하면 후방 안개등이 이렇게 조작됩니다. 그리고 3.5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을 실기 때문에 짐이 뒤에 많이 실릴수록 앞부분이 살짝 들리면서 그 전조등 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주오는 상대방이나 아니면 야간 운전 시 약간 안전성을 위해서 전조등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 방식으로 높낮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아이들링 컨트롤 노브인데, 아이들링 컨트롤 노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경우에는 뭐 중립 상태에서 RPM을 높여서 그 아이들링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중립 상태 외에 이제 시동을 켜거나 아니면 뒤로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하면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와이퍼 조작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다이얼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기능은 보조 브레이크, 뭐 배기 브레이크라고도 하는데 보조 브레이크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 외에 뭐 엔진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보조 브레이크 기능을 사용해서 페이드라든가 베이퍼로과 같은 뭐 브레이크 밀림이라든가 브레이크 이상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운전 상태에서 쉽게 보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엔진 예열 기능이고요. 중립 상태에서 엔진 냉간을 좀 열을 빨리 올려주는, 뭐 예를 들어 겨울철에 이 차를 뭐 정차해두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될 때 사실 그냥 엔진 시동만 켜두는 게 아니라 예열 스위치를 통해서 히터 기능을 좀 더 뭐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출발할 때 요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가장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미러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이고, 이거는 DPF에서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배기가스, 이제 산화물이 이제 축적되어 있을 때 정차를 하고 요거를 누르면 이제 태워서 그 미세먼지를 태워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인데요. 카메라가 여기 요 부분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있어서 요거를 켜고 이제 차선 이탈을 경고할 경우 경고음을 들려줍니다. 이따가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공조기와 그 다음 뭐 이제 라디오, 그 다음 블루투스 연결,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용차다 보니까 국산 승용차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신기한 기능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DPF를 태우는 요 버튼, 엔진 예열 기능, 그 다음 보조 브레이크 기능, 요 정도가 기본 일반적인 승용차와 다른 3.5톤에 이제 장착되는 사양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왜 이스즈 엘프를 타느냐, 사실 이스즈 엘프는 작년 9월경 뭐 작년 10월경 출시가 됐기 때문에 나온 지는 벌써, 국내 출시된 지는 벌써 1년이 된 차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스즈 엘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별 인증을 통해서 수입되다 보니까 한 달 월 판매량이 30대에서 한 50대 정도? 그러면 1년을 해봤자 최대 뭐 500대 뭐 이 정도 내외로 팔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대부분 현대차 마이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독점적인 시장에서 3,000대,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겠다 라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개별 인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식 인증, 정식 인증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1,000대도 가져올 수 있고 500대도 가져올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자유롭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판매가 많이 늘 것 같긴 해요. 올해 제가 판매량을 이제 국토부에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한 6,500대,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6,500대가 판매됐고, 이스즈 같은 경우에는 한 350여 대가 조금 더 넘게, 400여 대가 좀 안 되게 팔렸어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이스즈가 정식 인증이 됐기 때문에 연판매 3,000대, 뭐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이스즈 담당자분께 차량을 시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짐을 실지 않은 상황, 짐을 실었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청을 해서 짐을 실어 달라, 3.5톤 이제 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 어디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처 없이 지금 뒤에 콘크리트를 싣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 왠지 길이 끝나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나? 여기 뭐야? 여기 체크 포인트? 뭔가 불길한데? 뭐지? 뭘까? 여기 미군 기지구나. 미군 기지를 빨리 들어왔으니까 빨리 나가야겠죠. 이스즈 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와 가장 큰 차이는 변속기예요. 마이티는 5단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고 그 외엔 없어요. 이스즈 같은 경우에는 6단 수동이 기본이고 옵션으로 자동화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AMT라고 하죠. AM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타봤어요. 미리. 쉽게 말해서 푸조 MCP 같은 느낌이에요.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만든 이제 자동 기능을 지원해주는, 수동의 장점과 자동의 장점을 둘 다 체결해 놓은 이제 변속기인데, AMT가 한 200만원 정도 옵션으로 지원됩니다. 저는 오늘 마이티랑 비교 시승을 하기 위해서 6단 수동을 요청했어요. 6단 수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가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뒤에 아무래도 짐이 실려있기 때문에 튀는 느낌보다는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고, 차선 이탈 경고를 켜서 하면 넘어가 볼게요. 인식이 안 되는데? 뭐 요즘 최근 나오는 승용차들의 차선 이탈 경보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고, 노면이 굉장히 뚜렷한 상황, 그리고 밝은 햇빛이 충분하게 밝은 구간에서는 작동을 하는데 차선이
약간 흐릿한 길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티 같은 경우에도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옵션으로 장착되고 있습니다. 이스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착이고, 스티어링 감각은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게 움직이고 3.5톤 뭐 뒤에 짐을 다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티어링이 좀 가벼워요. 물론 뭐 이 차급에서 들려오는 어쩔 수 없는 떨림은 있지만 기어가 굉장히 빡빡하다는, 아무래도 이 뭐 시야가 굉장히 넓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보조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보조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계기판에 버튼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도 됩니다. 사실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보조 브레이크가 걸렸나 안 걸렸나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뭐 배기 브레이크라고 하죠. 보조 브레이크가 조금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와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뭐 기본 장착되어 있고, 아무래도 마이티는 드럼 브레이크,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동력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과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용차들이 과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 그런 제한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엘프, 이스즈 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러시아, 남미 뭐 이런 굉장히 과적이 한국 시장보다 더 심한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판매가 1위인 차입니다. 물론 과적을 하면 안 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마이티보다 더 많이 실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이티랑 비교했을 때 제원상 토크는 이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토크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동일하게 3.5톤을 실었을 때 가속력이라든가 초반에 출발하는 힘 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스즈 엘프가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마이티보다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마이티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모델, 왜 이렇게 마이티가 많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현대차 마이티 3.5톤 슈퍼캡 모델을 타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는 차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시승차를 요청을 뭐 새 차 중심으로 했는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차를 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탔던 마이티, 그때 그 당시에 뭐 짐이 없긴 했었지만 이제 그거 것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완전히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슈퍼캡은 일반 캡과 뭐가 다르냐? 뒷자리에 쉬거나 잠을 자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뭐 주무신 분도 계시고 짐들을 넣어 두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마이티의 장점은 일반 캡, 뭐 방금 있는 슈퍼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해요. 현대차답게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소재도 승용 소재들 쓴 것 같아요. 깔끔한 마감들, 장식들 굉장히 이제 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마이티가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에요. 슈퍼캡이 아닌 일반 캡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 캡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마이티 모델의 경우 4,680만 원이고요. 아까 전 저희가 탔던 엘프 같은 경우 수동 모델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5,410만 원입니다. 물론 마이티도 디스크 브레이크라든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경우 가격이 5,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5,400만 원과 5,1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라는 가격 갭이 발생해요. 마이티가 가지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AS 센터의 문제예요.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부품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고 서비스 기간, 대기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사용차 타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뭐 하루라도 쉬면 그날 일당이 바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비스에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엘프의 내구성이 이미 뭐 다양한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만약에라도 고장이 난다면 마이티를 타시는 분과 엘프에 타시는 분의 뭐 손해되는, 로스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양과 질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선일 수 있겠지만 연비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엔진 배기량이 좀 작다 보니까 연비가 이게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해요. 실제로 마이티와 그다음에 엘프들을 타시는 분들을 물어보니까
엘프 대비 마이티의 연비가 1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 10%가 말이 10%지 사실 1년에 뭐 10,000km, 15,000, 20,000km 타시는 승용차 고객분들이 아니라 이 상용차 고객분들은 굉장히 많은 키로수를 타십니다. 이 10% 연비 굉장히 크게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 마이티를 타시다가 엘프를 타시는 분들 중에 하실 말씀이 유로6가 되면서 마이티의 요소수 비용이 굉장히 많아졌다. 유로6 차량의 경우 마이티의 경우 요소수를 굉장히 자주 보충해주고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엘프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한 5배? 엘프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이제 마이티보다 더 적게 뭐 SCR 장치라든가 DPD 장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연비나 이 측면에서는 마이티가 월등하지만 요소수 같은 비용 측면에서는 엘프도 장점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개인 운전자라면 저는 뭐 엘프를 선택할 것 같고, 제가 법인에서 이제 차량을 구매한다,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여전히 마이티가 가진 장점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두 차종의 내년 한판 승부가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대차 마이티와 이스즈 엘프 두 차종을 간략히 비교해 봤는데요. 물론 완전히 헤드 투 헤드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제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종의 장단점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훌륭했었고, 가격적인 메리트, AS, 그리고 연비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저희가 시승했던 이스즈 엘프 같은 경우에는 주행 성능이라든가 힘, 그리고 제동력, 전반적인 안전 성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3.5톤 이 트럭 시장에서 현대차의 독점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뭐 엘프가 마이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신차가 등장함으로써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두 차종 모두 이제 발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레포 신승영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해요. 이거 시승하니까 길을 어느 정도 들인 새차,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투어 유로트럭처럼 꽉꽉 짐을 꽉꽉 실어가지고 적재 중량 딱 법규에 맞게 실어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뭐 연비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승차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해보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못할 확률이 좀 높긴 한데 했으면 좋겠다.